자, 가보자, 답정. 1번. 독립시행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 독립시행. 이 독립시행이 이항분포로 연결되죠. 독립시행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확률이고요. 동일한 시행을 n번 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 공식은 px는 r. 이거는 ncr, p의 r, 그 다음에 1 빼기 p의 n-r이었어. 독립시행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 n이 의미하는 게, 장미야, n이 뭐야? 전체 시행을 시행 횟수죠. 그럼 R이 의미하는 건 뭐야? R이 의미하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수. 일어나는 횟수죠. 얘는. 그런데 X가 R이란 얘기는 이 X는 R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X도 뭐야? 사건이 일어난 횟수야. 시행 횟수랑 일어나는 횟수는 분명히 다른 거야. 우리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으면 그냥 n은 100인 거지만 100번 던졌을 때 실제 짝수가 30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r이 30인 거야. 즉 x가 30인 거야. 그럼 p는 뭔데요? p는 한 번 시행 시에 그놈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럼 이게 독립시행인데, 그럼 이항분포는 뭐냐면 이러한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보통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내지만 우린 이항분포일 때는 그냥 기호로 pn, p라고 썼잖아요. 이거였죠. 그래서 이때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외웠었다고. 근데 또 이항분포가 또 어디까지 또 확장돼? 얘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정규 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거니까 이 m 대신에 뭘 쓰는 거야? 평균 np를 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분산이니까 npq를 썼다고 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흐름에서 이 흐름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 거야 라고 했더니, 자 이제 네모 치자고요. 시그마 안에 있는 그놈을 네모 쳐보세요. 1번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1번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놈을 네모 치면은 이게 바로 뭐야?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인 거잖아. 그럼 걔를 이항분포로 바꾼다면 그 네모 친 거는 뭐야? x가 따르고 있는 거지. 몇 컴마 몇인 거야? 400 컴마 10분의 9를 따르고 있는 그놈인 거잖아. 독립시행. 근데 이 독립시행에 대한 이항분포가 뭘로 간다고요? 정규분포로 바뀐다고요.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면 여기는 평균 np를 써야 되는 거니까 np를 해주면 360이고, 여기는 npq니까 360에다가 그러면 q는 10분의 1이죠. 36. 6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단계의 흐름으로 갔던 이 문제인데, 그러면 쟤는 확률이잖아.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네모 친 건 확률이잖아. 이건 확률이라고.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하래? 그놈이 351부터 369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정규분포처럼 식을 쓴다면 얘는 x가, 이 k가 바로 요 r값이고 걔는 x니까 x가 뭐야? 351에서 369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다음부터는 똑같죠? 뭘로 바꿔야 돼? Z로 고치고 그래프를 그리고 색칠하는. 근데 얘는 쉬운 놈이야, 그쵸? Z로 고치면 아까 Z로 고치는 공식 뭐였어? 시그마분의
x-m에 의해서 6분의 x-m 6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3 6분의 x-m 6분의 9 2분의 3 그래프 그려서 색칠해주면 정답 4번이다. 기본적 흐름이에요. 기본적 흐름, 독립시행 공식, 이항분포 공식, 정규분포. 내가 이 문제 역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한 문제로부터 세 개를 다 잡기 위해서야. 그래서 각 흐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 공식, 이 공식, 그 다음에 바뀌는 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어떻게 보면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 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사실 이제 큰 흐름은 여기까지 가는 단계였으면 2번 문제는 그냥 요 내의 문제인 거죠. 독립시행의 문제야. 근데 독립시행이 언어적으로 주어진 문제거든. 또 저번 했었지. 그렇지. 했었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6월 달까지는 그냥 계속 봤던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기출문제가 몇 문제 된다고 뭐. 중요한 거는 다 맞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면 2번 문제. 아니 뭐야 이거. 독립시행이란 말이에요. 왜 독립시행인 거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반복하는 거야? 결국에는 주사위를 던진 거야. 몇 번? 5번. 그럼 동일한 시행을 5번 반복했어. 근데 B가 주사위를 갖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럼 요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갈 때가 확률이 얼만데요? 시계 방향이면은 봤더니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확률로는 시계 방향인 거고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는 반시계 방향인 건데 A에서 있던 애가 결국 5번에서 B로 가려면 이 시계 방향으로 R번 나와야 된다고 칩시다 라는 거죠. 5번 시행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 시계 방향이 5번 중에 몇 번 나와야지 B로 가는 거니? 5번 했을 때 몇 번? 이쪽으로 3번, 반대로 2번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3번, 2번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만 5번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두 가지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 2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나오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확률은 자 이쪽 3번, 2번이니까 뭐야? 독립시행, 동일한 시행을 5번 해서 3번 나왔다. 시계 방향이 3번, 반시계는 2번이거나 또는 5번 중에서 빵번 나왔다. 시계 방향이 빵번, 반시계 방향은 5번. 독립시행 확률에 대입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기본적 문제였습니다. 자, 단원 파악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잘했는데 독립시행이니까 NCR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NCR 독립시행 단원 파악은 하셔야 돼요.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 됐어. 그 불연속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 일단은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5번 문제에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재요. GT.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항상 고민을 좀 하세요. 왜냐면 GT 함수를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리기 힘들면 그냥 수식으로만 가세요.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풀 때 GT를 그리고 생각하겠다라고 일단 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fx는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그림도 나와 있어, 문제. fx가 봤더니 x가 0만 아니면 전부 다 1인데 0일 때만 2다. 0일 때만 2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다. 자, 이게 fx고요. gt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렸더니만 gt는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에서 불연속점의 개수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t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되면 t가 마이너스 5면은 걔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에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없단 말이야. 다 연속이잖아. 그럼 0이겠죠. 그럼 이때는 0일 거예요. 이때는 0일 거라고. t가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돼도요. t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그러면은 얘는 뭐야? 마삼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그럼 마삼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에서도 항상 연속이니까 걔도 0일 거야. 그럼 얘가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겠니? 요 구간에 0이 포함되는 그 상황이 문제일 거라고요. 그 얘가 구간에 0 포함될 때는 두 가지죠. t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1일 때거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사실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1일 때예요.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걔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야. 근데 이거는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포함하지 않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경계 포함하지 않으니까 연속인 거지. 아, 마이너스 1일 때도 다 연속이라고. 즉 불연속 개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0인 거예요. 그런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되니? 그럼 걔는 가운데에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0이 포함된 순간 불연속점 개수가 하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1이었던 거죠. 자, 똑같이 t가 정확히 1이면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야? 0부터 2까지야. 0은 포함하지 않아요. 0 포함하지 않는 그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죠. 다 연속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요 함수가 된다. 아, 이게 GT의 함수인 거야. 아, 자, 요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 두 개를 집어넣었어. 하나는 5번 문제고 또 하나는 제일 뒤에 13번 문제였는데 걔도 얘랑 좀 약간 상황적은 좀 비슷한 거야. 단원 자체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자, 어떤 상황? 불연속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적 상황 문제예요. 자,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냐면 그놈을 실제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고, 그게 힘들다면 수식으로 가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즉, 이 빨간색 함수를 일단 만들 수 있어야 돼. 이제 여기서 출발해보자고. 그러면 이 빨간색이 GT 함수니까 기억 0일 때 값은 1인 거 맞죠? 여기 1이니까 개수가 하나. 기억 맞고요. 니은 G1 마이너스 G1 마이너스랑 G 마이너스 1 플러스를 구하는 거니까 G1 마이너스는 1에서의 왼쪽 값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아니다. 1 마이너스가 여기죠? 1의 왼쪽 값이니까 1의 왼쪽 값이니까 1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값 그것도 1이다. 그래서 2가 되더라. 니은도 맞네요. 디귿 F분의 G가 0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fx는 0에서 불연속이죠. gx는 0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불연속분의 연속이야.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지. 여기는 연속분의 fx가 불연속이죠. 불연속분의 연속이니까 그런 걔는 당연히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좀 더 쉽게 푼다면 얘가 0-1 때, 0일 때, 0 플러스 1 때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지만 그냥 당연히 분모가 불연속이니까 전체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6번. 문제가 좀 길어요. 좀 길어서 아마 문제를 풀다가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다시 한번 그래도 문제를 읽어봤을 테니까 적고 얘기를 해보자. 그 6명이 있었어. A, B, C, D, E, F. 그냥 소문자로 쓸게.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경기에 배정되는데 규칙이 탁구에 2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걔를 탁 1, 탁 2라고 써주고 탁구에 2명, 그 다음에 농구에 3명이다. 농 1, 농 2, 농 3. 계속 배 1, 배 2. 마지막으로 마라톤 3명. 마 1, 마 2, 마 3. 자, 6명이 여기에 배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배정해주면 돼. 6명을. 먼저 여기다가 배정하자고, 탁구에. 그러면 경우 수는 몇 가지니? 6C2가 될 거예요. 어차피 얘랑 얘를 굳이 뭐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배정하는 방법은 6명 중에 2명을 넣는 거니까 6C2가 되는데, 우리 아까 경우수 문제 그 얘기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이 인형을 가지고 직접 배정시킨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6C2라고 쓴 순간 뭐라고 해야 돼? 2명을 실제로 배정시키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걔를 A랑 B라고 놓으면 되죠. 배정한 거죠. 그러면 자, 농구에 배정하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규칙에 의하면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4C3이야. 그럼 쓰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 3명을 직접 배정시켜야 된다고. 그냥 C, D, 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될 거냐라는 거죠. 일단 우린 이렇게 풀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뭘 찍어야 되겠니? 이거 6C 얼마? 15죠. 이거 4죠. 15 곱하기 4잖아. 60이잖아. 그럼 최소한 정답은 뭐야? 60의 배수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60의 배수니까 일단 뭐야? 2번과 4번은 탈락이에요. 경우수 문제를 푸는데 네. 나중에 또 이렇게 모든 선수들 한 경기에 배정되는 거 아닌 경우 빼야 되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율인 거야.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는 6명 어쨌든 다 배려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남았는데? F가 남았잖아. 그럼 F는 배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F가 갈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니? 2가지죠. F가 100으로 가거나 마라톤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2개로 나누면 돼. 첫 번째, 그럼 F가 배구에 있는 경우. 두 번째, F가 마라톤에 있는 경우로 케이스를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럼 끝났어요. F에 배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둘 중 하나에 F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명 중에 한 명을 넣어야 되는 거야? 얘가 갈 수는 없잖아, 규칙에 의하면. 그럼 이 3명과 F를 제외한 여기는 2명 중 1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는 6명 다 채웠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얘가 아닌 4명 중에 3명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F가 마라톤에 있다면 그럼 F가 마라톤에 있다는 얘기는 마라톤 쪽에 F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야?
F랑 C, D, E를 제외한 2명 중에 2명을 넣어야 되는 거죠. E, C, E. 그리고 그럼 이쪽에는 F는 배정됐고요. 그리고 이 2명을 제외한, 즉 F랑 이 2명을 제외한 3명 중에 2명을 더 선택해야 되는 거죠. 3, C, E.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고 그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수식만 60 곱하기 43 이렇게 써버리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경우수 문제는 직접 인형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배열시키고 배치시키는 거야. 그걸 실제로 기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편한 대로 각자 생각처럼 푸시면 됩니다. 8번 이렇게 쏙싹쏙싹거려. 8번 아하 8번에 약간만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fx 이꼴 n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hn을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n이라는 선을 그어주시면 y는 n 이라는 선을 그어주면 네, 8번에 y는 n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표현합니다. 알파랑 베타를 표현합니다. 어우, 다 잘했네. 다 잘했네. 지난번에 뭐 이 2달 전인가 그때 이거 풀었을 때 자꾸 y는 n을 그리라고 했더니 막 이상한 선을 막 그리던데 이거죠, 그렇죠? 네, 다 100% 잘 하시네요. 참 별거 가지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봐라. 어차피 두 개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자 약간만 더 머리를 쓰자고. 그럼 이놈을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선분의 길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hn이라는 함수의 관점에서는 쟤를 x 빼기 3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평행 이동한 y는 x제곱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길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y는 x제곱인 거야. 그 오른쪽의 함수를 더 그린 거죠, 그냥. 지금 주어진 문제 오른쪽에다가 이 함수를 그린 거라고. 그 다음에 y는 n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랑 얘와의 값은 바뀔지언정 두 개의 길이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인 거야? 당연히 얘랑 얘랑 같을 때니까 루트 n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n인 거예요. 그러니까 h는 두 점 간의 거리잖아요. 이 루트 n이라고. 그래서 hn 대신에 이 루트 n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였다. 편의수급에서 극한 구하는 그 문제. 우리가 자주 푸는 그 문제가 돼버립니다. 항상 그림 먼저 그리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문제를 편하게 바꿔서 푸는 것도 가능해질 거야. 그러면 얘는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함수가 나왔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g, f,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합성함수의 어떤 값, 이 k가 되는 값이라던가 또는 그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뭐 범위 같은 얘기겠죠?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얘를 치원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합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합성함수의 값이 뭐 5가 되는 그러한 뭐 x값을 구하는 문제. 어떤 상황이야? 요 상황이라는 것은 요 놈이 미지수고 얘가 상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미지수 상수 이렇게 되는 상황 또는 뭐 최대 최소 범위에 대한 문제는 항상 고민하라고요. 치환할 것이냐 그러니까 fx를 t로 치환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합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합성했어. 2차랑 3차를 그러면 몇 참수야? 2차랑 3차를 합성하면 몇 참수죠? 몇 참수야? 6참수잖아. 6참수잖아. 그렇지? 2차랑 3차를 합성하면 6참수잖아. 2차랑 2차를 합성하면 4참수잖아. 1차랑 2차를 합성하면 2참수잖아. 그러면 요 gx가 n차 함수야. gx가 이 fx가 m차 함수야. 그러면 이 전체 결과는 몇 차 함수인 거야? n 곱하기 m이라고요. 그 전체는 얘는 n 곱하기 m차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고민인 거니? 우리는 최대 최소 같은 경우 범위에 대한 경우가 이참수가 되면은 최대 최소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성된 결과가 이참수면 그냥 직접 합성하면 돼. 근데 합성된 결과가 3차 이상이 돼버리면 4참수가 돼버리면 4참수 또는 5참수가 돼버리면 그거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려고? 미분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얘는 미분 단어는 아닐 거라 이거죠.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치환해야 되는 거야. 결국 차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고민은 뭘로 판단하는 거야? 차수로 판단하는 거라고. 자, 이제 고민은 끝났잖아. 11번 어떻게 풀 거예요? 11번 어떻게 풀어야 돼?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합성해야 된다고. 왜? 기껏 해봤자 F가 2차 또는 1차고 G가 1차니까 합성해봤자 2차 또는 1차일 거라고요. 그럼 그냥 합성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합성을 그냥 하자고. GFX니까 그럼 GFX는 이 FX를 G에 넣는 건데 FX는 구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 FX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6이니까 그럼 걔를 G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일단은 얘는 G가 X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FX 더하기 10인 거죠. 근데 그 FX가 X가 0보다 작으면 그 FX는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6이었으니까 10 더하니까 16인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F가 X 더하기 6이니까 그럼 얘는 X 더하기 16인 거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가 16이네요.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X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이거죠.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이참수야. 여기 이참수를 그려야 돼. 근데 어떤 이참수를 그려야 되는 거야?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이참수 어떻게 생겨야 되니? 이 점을 지나는 이참수가 y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뭔 말이에요? 이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빵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요놈을 완전 제곱 의 꼴로 고치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a 제곱인 거죠. 그럼 얘가 빵이 돼야죠. 최소값이.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 중에
꼭지점의 x값은 음수니까 a는 그냥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첫 번째 상황이 더 많이 나와. 합성된 함수가 k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13번 하나만 더 풀고 바쁘죠? 13번 하나만 더 풀게요. 아까 6번 문제랑 13번 문제는 서로 비슷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13번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 우리가 21번과 30번 문제로 가는 중간 과도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인데, 자, 아까 우리는 그 불연속점의 개수라든가 그런 비슷한 상황 문제는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풀자였거든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fx를 그려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적어놓습니다. fx를 그려야 한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 자, 이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fx를 무조건 그려야 돼. 무조건 그려야 돼. 자, fx를 보자고. fx가 이렇게 돼 있죠? 3참수인데 0일 때가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그런데 y는 t와 우리 아까 y는 t 했잖아. y는 t. 이런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다음과 같은데 그럼 경계가 될 때가 t가 0과 t가 마사일 때네요. 그럼 t가 0일 때랑 즉 y는 0일 때랑 y는 마이너스 4일 때 이놈을 경계로 해서 이 함수가 얘랑 만나는 점이 2개고 얘랑 만나는 점도 2개다. 그러면서 이 사이값일 때는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고 이 미랑 요 아래는 교점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3참수래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3참수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3참수가 생겨야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야지만 교점 2개, 2개, 1개, 1개, 가운데는 3개.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이게 절반 정도를 푼 거야.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3참수의 성질이에요.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여기를 A라고 할게. 모르니까. 근데 이게 X축이잖아요. 이게 X축이니까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3참수의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 뭔데? A가 중근, B가 실근, 최고차항 계수는 1. 그러니까 이 fx는 x-a의 제곱 곱하기 x-b가 되는 거야. A랑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죠. 미지수가 2개니까 첫 번째 식은 뭔데요? 요거 0 대입한 게 마이너스 20이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용 안 했잖아요. 바로 이때의 y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근데 이때의 x값이 얼마냐? 이게 3참수의 중요한 성질이라고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때 x값은 얘랑 얘의 내분점이다. 몇 대 몇으로? 2대 1로. 3참수에서 극값 가지고 선 그으면 이 점은 2대 1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그냥 A랑 B가 있는데 이 A랑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대각선 더하기 1 곱하기 대각선 이거죠. 그래서
개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연립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30번 같은 문제이긴 한데요. 하지만 좀 쉬운 30번이에요. 얘는 킬러로 가는 과도기적 문제니까 꼭 중요합니다. 자, 그 숙제 검사는 다음에 철저하게 할 건데 우리는 이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꼭 풀고 유사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중에서 안 풀리는 것들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버릴게요. 이거는 혹시 네. 잘안 나오고 이거 좋은 건데. 혹시 질문하실 거 나머지 있으면 남아서 좀 질문하면 됩니다. 하시고 하는 건 요거 유사 문제 풀어 오시는 거로 틀린 문제랑 같이 풀어 오시는 거 하시고 참 다음 주에